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디지털 유통을 위한 서버리스 플랫폼 구축 전략인데요. 사실은 서버리스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뭐 디지털 유통이든 제조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야기는 사실 유통의 한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IT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본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의가 아니게도 개발을 하고 있거나 코딩을 하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얼추 보기에 10분이 될락말락한데 10분이 넘으면은 라이브 코딩을 할 거고요. 10분이 안 되면은 코딩 보는 거 지겨워하실 테니까 그냥 데모만 할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개발이나 코딩 하고 있다. 네, 그럼 라이브를 중간중간 상황 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용 플랫폼의 진화라는 장표인데 온프레미스에서 IaaS로 그리고 파스로 그리고 서버리스로 이게 뭐 오른쪽으로 간다고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성숙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주로 얘기를 드릴 서버리스 관계된 부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스를 사용해 보셨다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서버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불과 10년 전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혹은 현재라도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서버렉을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딘가 이제 IDC를 빌려서 우리 서버를 갖다 놓고 할 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민들. 뭐 예를 들면 전원 공급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토리지는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우리가 서버가 있는 곳에는 안전한 곳이 맞는지,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리는 데가 아닌지, 뭐 기타 등등의 단순히 그 머신에 대한 부분 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IaaS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aaS를 쓰게 되면 기존의 고민거리가 좀 많이 줄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서버들이나 활용도, 서버 백업이나 패치, OS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로 조금 압축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성숙도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IaaS에 좀 더 익숙해지고 우리가 VM을 쓰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마저의 관리 포인트들도 줄이고 싶어서 이제 파스를 고려하게 됩니다. 파스로 가게 되면 아까 보였던 것과는 또 달리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서버와 그것들을 어떻게 스케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서버가 필요한지만 고려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리되는 서비스 파스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관리적인 부분은 줄어들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부분들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를 제어하고 싶다라면 제어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와줬을 때 자기들이 자유도 있게 뭔가를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도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만 테스트 서버 한 대 요청하면 프로젝트 끝날 때쯤 테스트 서버가 들어오는 개발 서버 요청했는데 끝날 때 들어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서버 요청한 다음에 반납을 안 하죠. 다음번에 또 써야 될 수 있으니까 아직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냅둡니다.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IaaS로 오면서 파스로 오면서 이제 서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IaaS만 해도 서버를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파스부터는 서버를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서버리스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버리스라는 거는 용어 자체에서 의미하듯이 서버가 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하는데 실제로 서버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서버를 관리할 필요나 유지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서버, 혹은 논리적인 서버를 우리가 1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1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서버리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버리스 플랫폼으로 오게 되면 고려사항이 딱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서버리스에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서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스케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서버리스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의 성숙도는 뭐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초창기에는 IaaS로 주로 막 몰려오다가 어느 정도 IaaS의 성숙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IaaS의 사용이 줄지는 않고 그대로 그걸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스를 고려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파스로 많이 옮겨가거나 혹은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나 새로 만드는 서비스들을 파스상에서 이제 운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게 되면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이제 서버리스를 한 번쯤 고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버리스라는 용어가 뭐 올해 새로 나온 용어는 아니죠. 벌써 몇 년 된 용어고 많은 곳들에서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뭐 챗봇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의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상당히 사용할 만한 시나리오가 이제 서버리스 시나리오가 되죠. 그럼 이제 서버리스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버리스라는 건 서버를 완전하게 추상화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서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서버는 이벤트 기반으로 혹은 어떤 이벤트 기반으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되고 스케일인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나 혹은 운영팀이나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으로 자기가 오토 스케일링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금 자체가 그 사용되는 시간과 사용된 메모리 그거에 따라서만 비용이 과금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비용을 내고 그냥 그 비용을 쓰든 안 쓰든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이 서버리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펑션이 호출됐을 때 그때만큼만 비용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가 어딘가 존재하고 호출이 일어났을 때만 그 서버가 기동되고 호출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고로 가장 최적화되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버리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버리스를 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 누구도 개발팀의 막내조차도 서버를 가서 껐다 키거나 서버를 가서 설치하거나 서버를 관리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가 배포할 애플리케이션, 심지어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로직에만 집중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잠시 뒤에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애조에 있는 서버리스 기술들은 심지어 우리가 타 시스템하고 연계해야 될 경우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 자체를 개발자가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인딩이라는 기법으로 자동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만 코딩을 하면 되도록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필요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랭귀지가 기존에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개발 랭귀지는 크게 종속성이 없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랭귀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로직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데브옵스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고 펑션 단위로 개발해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페이지 단위 혹은 애플리케이션 단위, 모듈 단위, 라이브러리 단위로 배포를 했다라면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 안에 있는 하나의 펑션별로만 배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데브옵스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제품을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응용 플랫폼은 뭐 20년 전, 30년 전 모놀리식 구조에서 N티어, 3티어를 기반으로 한 N티어, 그리고 요즘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왔고요.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는 뭐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비롯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과 서버리스는 또한 어떤 연결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베스트고 이게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서버리스 기술은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서버리스 기술이 적합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시나리오에 쓸 경우에는 되게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제약적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혹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서버리스화 시키는 것은 정답은 아니고 약간 하이브리드식으로 섞어 쓰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추후에는 아예 서버리스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사례를 좀 몇 개 설명드릴 건데, 그 경우에 서버리스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업무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더 시스템을 우리가 서버리스라고 하고, 개발 패턴을 서버리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버리스 안에 어울리는 개발 패턴들이 또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개발자가 서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거나 설치하거나 뭔가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이 서버 자체가 완전히 추상화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훌륭한 파스 혹은 마이크로 파스라고 얘기를 하고,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애저에서는 서버리스의 일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응용 프로그램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펑션이라는 게 있고 로직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직앱은 아마존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워크플로우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벤트 그리드라고 한 곳에서 모든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제 서버리스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애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되어져서 바인딩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애저에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드파티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뭐 지메일이랄지 구글에 있는 어떤 서비스, 혹은 깃허브의 어떤 서비스, 혹은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 세일즈포스의 어떤 서비스와도 다 연계해서 되게 쉽게 로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로직 앱을 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한번 꼭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인 개발자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 쪽 관계된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비단 윈도우즈 머신뿐만 아니라 많이 쓰시는 카페에 주로 스타벅스에 주로 가져가시는 그 노트북 집에서는 안 쓰는데 스타벅스에 가서는 쓰시는 그 맥북 같은 것에서도 충분히 똑같이 오늘 보여드린 데모와 같이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CLI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든 윈도우즈 노트북에서든 어디선지 다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브라우저 안에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고급 IDE 툴에 익숙하다면 그 툴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오픈소스 무료 툴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맥북에서도 심지어 디버깅까지도 로컬 디버깅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데모가 많아서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버리스 시나리오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세싱이랄지 어떤 시간 기반으로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랄지 혹은 모바일 백엔드 혹은 웹 API 백엔드 서버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랄지 혹은 실시간으로 챗봇 메시징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서버리스가 도입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들이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벤트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 서버리스 시나리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서비스들 중에서 소스들 중에서 지금 저렇게 이벤트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모든 소스는 일부를 떼어내서 지금 당장 분리해서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얼마나 어렵지 않은지를 잠시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이지 구현하는 것은 정말 매우 쉽습니다. 애저 서버리스의 기술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는 트리거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들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 런타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제공이 되고 바인딩이라는 걸 통해서 외부 인터페이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 트리거 부분은 애저 펑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리고 바인딩도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SNS를 이용해서 어떤 트리거 작업들을 연계하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애저 펑션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한 데서 트리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약간 사례들인데요. 뭐 이게 디지털 유통 사례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본사에서 정리가 된 장표가 없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을 좀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에큐웨더라고 하는 유명한 날씨 회사인데 이쪽 같은 경우 한 번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원했던 태스크나 액티비티는 어떤 로그를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데로 복제하고 그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서버리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VM을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고 빌드 패치 배포 OS 세팅하고 인프라 모니터링 셋업하고 FTP 계정 연결해서 F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또 애저 SDK를 이용해서 특정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떨어지면 그걸 FTP 서버에 붙어서 받아와서 넘기고 뭐 이런 작업들이 다 해야 되는 작업들이었다라면 이게 이제 서버리스를 도입한 다음에는 지금 회색 처리된 부분은 다 애저 서버리스에다가 맡기고 필요한 부분만 딱 추가 작업을 해서 매우 간단하게 이런 작업들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카맥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차량을 업데이트하고 DB에 차량 평점 반영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전 세계 지역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작업들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버 관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오히려 그 실시간으로 차량을 웹사이트에 반영하고 그것들 동기화하는 데만 딱 집중해서 서버리스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매우 쉽게 이런 것들을 구현했다라는 이야기 사례가 있고요.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관리 서비스가 하루에 1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높은 신뢰성 그리고 매우 적은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게 이제 원하는 방향이었고, 그리고 더 빨리 기능들을 추가하고 배포하길 원했는데, 서버리스 전에는 물론 수동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리스를 도입하면서는 아키텍처가 아예 바뀌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개발 시간을 75% 줄였고 가동 시간을 오히려 늘리고, 그리고 서버리스를 사용해서 지연 시간을 오히려 95% 감소하는 이런 기능적인 혜택 외에도 성능적으로도 다양한 혜택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지역 기반 마케팅인 플렉쇼어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스트림으로 로그 수집해서, 특히 이런 로그 수집하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버리스가 가장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과 관계된 부분을 싹 다 제거하고 실제 로그를 분석하고 그걸 상대한테 푸시하는 부분만 서버리스로 다 바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버리스는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서버들도 다 구겨버리고 관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렇게 애저 펑션과 로직 앱으로 모든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애저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쩌면 좀 더 유명한 것은 먼저 나왔던 AWS의 람다일 수 있겠으나 그 못지않게 훌륭한 혹은 그보다 훌륭한 애저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코드와 이벤트를 합쳐진 로고로 제가 보기에는 MS에서 나온 그 어떤 제품 로고보다 가장 멋진 그런 로고를 갖고 있고요. 애저 펑션은 서버리스 그리고 빠른 개발, 다양한 서비스와 바인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빨라지는 거는 데모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많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개되는 장표에 공개되는 배포되는 곳에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또한 이 애저 펑션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든 맥북이든 어디든 올릴 수 있고요. 심지어 컨테이너 안에서도 이 런타임을 직접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OS를 지원을 하고 로컬 개발 및 디버깅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개발 랭귀지는 C#, F#,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이 세 가지이고, 그다음에 자바 현재 프리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이썬, 파워쉘 등등의 랭귀지들이 익스페리멘탈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로드맵은 없고 잠깐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펑션은 하나의 작업 단위이고, 어떤 트리거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그 펑션은 수행되게 되고, 이 펑션은 인풋을 받을 수 있고 한 작업을 어딘가에 아웃풋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딱 그 작업을 하는 게 애저 펑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의 작업을 그 안에서 처리하게끔 구성이 되고요. 소스 레벨에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비주얼하게도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트리거가 일어날 때 어떤 인풋을 받아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보낼 건지를 다 비주얼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내가 코드로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원하는 랭귀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최근에 제가 같이 핵페스트를 했던 모 유통사의 그 챗봇 앞쪽에 프론트엔드 쪽 서버를 챗봇으로 서버리스로 구성한 케이스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API들을 갖고 있고 했다라면, 이제 이것들을 그 안에 있는 로직들만 다 띄워다가 하나의 서버리스 펑션으로 각자 다 구축을 해놓고 이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을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 분기시킬 때는 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는 되게 복잡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몽고DB나 혹은 다른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직접 다 코드로 관리해야 되고 세션도 직접 코딩으로 관리했어야 된다면, 지금 이렇게 아키텍처를 바꾼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계성 혹은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성들을 애저 펑션에서 제공하는 바인딩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코딩을 하지 않고 바인딩 세팅으로만 모든 것을 끝냈고요. 전체 코드가 한 1000줄 된다면 실제 서버리스로는 그 안에 필요한 로직들만 띄워놔서 각각의 펑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코드를 줄여서 실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 삼아 넣어놓은 링크인데요. 서버리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약 10만 건 정도의 이벤트를 초당 처리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 구성의 샘플 예시입니다.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샘플 코드는 어떻게 하고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테스트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실제 샘플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장표를 좀 넣어봤고요. 이제 드디어 데모를 할 거예요. 애저 포탈이고요. 여기서 애저 펑션을 먼저 만들어서 한번 직접 펑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펑션을 만드는 방법은
검색창에다가 펑션 앱이라고 치면 이렇게 펑션 앱이라는 게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블리셔이고요. 펑션 앱을 눌러서 새롭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하나의 펑션 앱,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원하는 펑션들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이름은 예를 들어서 Azure CSE Funk 3 Funk2라고 주고 서브 이미 있어서 그리고 리소스 그룹을 지정하고 기타 등등 원하는 호스팅 플랜 그리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크리에이트하면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얘고요. 펑션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펑션 앱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AZCSE Funk2라고 하고 펑션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펑션 앱은 그냥 논리적인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는 펑션들이 실제 수행되는 펑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펑션이 여기 하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펑션도 없고요. 제가 새롭게 펑션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펑션을 추가하게 되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거로 뭔가 요청이 왔을 때 수행하는 펑션, 혹은 시간 베이스로 특정 시간이 되면 수행되는 펑션 등등등 해서 큐가 왔을 때, 서비스 버스 큐가 왔을 때, 블럽에 뭔가 들어왔을 때, 혹은 코스모스 DB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혹은 밑으로 왔을 때 깃허브에 뭔가가 올라왔을 때 등등등 이미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이미지 리사이즈 하는 것도 아예 펑션 템플릿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썸네일 만들 때 쓰는 것들도 이미 있고요.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 이것은 현재 지원되는 공식 랭귀지 C#, F#,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익스페리멘탈 랭귀지 같은 걸 한번 써보고 싶다. 실제 운영상에서 나중에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일단 테스트해보라고 제공되는 랭귀지 같은 걸 써보고 싶다. 예를 들면 파이썬. 그래서 이걸 켜주면은 다양한 랭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스페리멘탈은 말 그대로 익스페리멘탈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 운영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HTTP 트리거로 간단하게 C샵으로 하나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요. 이게 해상도 때문에 약간 그런데 약간 줄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C샵으로 이제 나왔죠. 이름은 그냥 기본 이름인 이제 좀 키울게요. 기본 이름인 HTTP 트리거 C샵 1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솔라이제이션 레벨은 어너니머스로 아무나 이 함수를 다 호출할 수 있게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새롭게 만들면 함수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고 코드도 자기가 다 채워줍니다. 코드가 채워지죠. 그러면 이 함수는 HTTP로 뭔가 요청을 보내면 얘가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코드를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로그를 한번 여기다가 한글로 바꿔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C샵으로 작성된 데모는 제가 하는데 얘가 떨리나 봐요. 그리고 얘는 간단하게 소스 샘플을 설명드리면 로그로 C샵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얘는 인자로 name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hello 하고 그 이름을 찍어주고요. 아무런 인자가 안 들어오면 please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이것도 이름을 주세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옆에 테스트 화면이 나오는데 별도의 툴 없이 여기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샘플로 네임을 Azure라고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Azure라고 줘 있죠. 이거를 제가 넘어가는 이름을 바꿔볼게요.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태영. 이렇게 하고 런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밑쪽에 아웃풋에 결과가 헬로 태영이라는 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로그 쪽을 보게 되면 로고에는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출될 때마다 C샵으로 작성된 트리거 펑션이라는 게 계속 로고에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벌써 만들어 놓은 펑션 하나의 펑션이고요. 이 펑션은 실제 만들어 놓은 즉시 애저상의 어딘가에 이미 URL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get function URL을 해보게 되면 얘 URL이 이런 이름으로 실제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카피해서 엣지에서 제가 붙여놓고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아무런 네임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주세요라고 응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뒤에다가 name은 태영이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hello 태영이라고 결과가 바뀌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매우 쉽게 펑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죠. 이어서 그 CLI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데모를 보여드리고, 지금 이 C샵으로 만든 펑션은 인티그레이트 쪽을 보게 되면 트리거가 HTTP 트리거인 경우 동작하게 되어져 있고 응답도 HTTP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트리거를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트리거로. 지금 이미 얘는 선택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인풋 같은 경우 나중에 다른 펑션을 만드는 경우에는 트리거나 인풋이나 아웃풋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웃풋 같은 거를 제가 HTTP로 응답을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는 경우에는 아웃풋 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블랍으로 혹은 다른 테이블로 다른 파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인풋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매우 쉽게 선택을 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미 만들어 온 그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카드젠이라고 하는 펑션인데요. 얘가 인테그레이트 되어져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블랍 스토리지라는 데에 트리거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작군요. 그래서 제가 애저상에 블랍 스토리지에 만들어 놓은 곳에 어떤 파일이 올라오면 그 파일을 가져다가 파일이 올라오면 이 펑션이 동작을 해요. 이 동작을 하고요. 이 함수가 끝날 때는 제가 또 다른 블랍 스토리지의 또 다른 컨테이너에다가 카드 아웃풋이라는 컨테이너에다가 파일이 저장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블랍 트리거 쪽을 보게 되면 제가 지정한 어떤 스토리지 안에 카드 인풋이라는 컨테이너에 JPG 파일이 들어오면은 이 함수는 무조건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이 끝나면 얘는 만들어진 파일을 아웃풋 쪽 카드 아웃풋이라는 컨테이너에 같은 이름의 JPG로 저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의 함수 안에서는 코딩을 뭐로 하냐면 넘어오는, 얘는 무조건 파일이 블랍에 떨어지면 이미지가 넘어온 겁니다. 이 함수에서는. 그럼 그걸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제가 스트림 라이트, IO 라이트 작업을 하지 않고 아웃풋 바인딩을 걸어놓은 걔한테다가 그냥 스트림을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쓰기 작업을 끝내요. 제가 리드 작업과 라이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뭐만 할 거냐면 이 안에서 이 이미지를 변환하고 뭔가를 추출해서 예쁜 걸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한데요. 에즈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중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API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뭐냐면 제가 어떤 사진을 전달을 하면 페이스 API는 그 사진의 얼굴 표정, 남자인지 여자인지, 눈알은 무슨 색깔인지,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으나 기타 등의 정보를 알려줘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이모션을 얻어와서 행복한 기분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적인 기분인지 나쁜 기분인지를 판단하고 그걸로 카드를 만들어서 행복하면은 녹색 배경으로 히어로 카드를, 중간 기분이다 그러면 노란색, 기분 나쁘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만들고요. 파일 이름에 태영 다시 부장 .jpg라고 파일 이름을 줘서 업로드를 시키면 태영이라는 이름에다가 그 뒤에 있는 거는 직급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카드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샘플이고요. 얘를 지금 다 구성을 해놨고 저는 블랍에다가 여기 보시면 카드 인풋이라는 곳과 카드 아웃풋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카드 인풋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샘플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제 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름이 태호 다시 부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태호를 따서 쓸 거고 직급은 부장을 따서 쓸 겁니다. 그 여기 보이는 마이크 타이슨은 타이슨 그리고 파이널 보스가 되겠죠. 누가 봐도 화내고 있는 얼굴인데 타이슨으로 해볼까요? 재밌게. 자, 그럼 제가 카드 인풋 쪽에다가 이쪽 블랍 컨테이너에다가 파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슨을 올려볼게요. 그래서 오픈하고 얘를 업로드를 할게요. 자, 업로드가 수행되고 나면 우리의 애저 펑션이 동작을 하고 동작되면 로그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로그가 찍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찍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미지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작업이 카드 아웃풋 쪽에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여기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더 데모를 잘했더라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보여주고 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자, 이 파일 한번 볼게요. 얘를 열어서 카피해서
이 파일을 보면 네, 이렇게 타이슨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304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 304. 자, 여러 개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지금 브라우저에서 블랍을 하나씩 올리니까 불편해서 저는 이제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놔뒀고요. 여기다가 지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카드 인풋 쪽에 타이슨이 있죠. 제가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랑 저랑 이 두 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저 블럽 스토리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애저 펑션으로도 두 개의 파일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처리가 끝나면 카드 아웃풋 쪽에 가서 보면 아직은 파일이 안 만들어졌으나 리프레시를 해보면 두 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빌 게이츠 걸 먼저 틀어 보이면 다운로드를 해서 보이기 때문에 좀 느리죠. 빌 게이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빌 게이츠. 행복 지수는 400점이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이름, 밑에 직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애저 펑션입니다. 약간 무섭네요. 그래서 애저 펑션은 어떤 랭귀지를 써서든 어떤 원하는 대로 원하는 트리거와 원하는 아웃풋을 엮어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약간 좀 개발자 편향적인 기능이고 지금 딱 보아하니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을 좀 갖고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로직앱 같은 경우에는 에즈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워크플로우 및 통합 엔진이고요. 비주얼 디자이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같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로직앱에서는 약 170여 개의 트리거들을 액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170개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로직이 없다라면 그 로직을 펑션 앱으로 만들어 놓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로직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얘도 물론 이벤트 기반이에요. 특정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작업들을 막 엮어가지고 뭔가를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커넥터만 170여 개, MS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드랍박스나 기터, 페이스북, 트위터, 슬랙, 세일즈포스 등등과 서비스 연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무슨 글이 올라오면은 그 글이 올라온 걸 가지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게끔 작성을 한다거나 회사 트위터 계정에 누가 욕을 하게 되면 그걸 가져다가 관리자한테 알려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작업들을 코드를 하나도 짜지 않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직앱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고 심지어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비스들이 API를 제공하고 있다면 온프레미스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모든 작업들이 다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모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는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요거의 이제 기본적인 그 모티브는 김명신 부장이라고 제 동료가 줬는데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한글을 올리면 그 글을 한글 음성으로 TTS를 통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통해서 음성 파일로 막 만듭니다. 그리고 음성을 블럽 스토리지에 떨궈 놓고요. 그 만들어진 블럽을 제게 메일로 쏴주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코드를 하나도 짜지 않고 로직앱만 가지고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그 구성이고요. 요거를 다시 만드는 방법, 시간이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액션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포스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 사이 액션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액션을 추가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액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션들이 있습니다. 290개의 액션이 있어요.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아서 서치를 하게 되면 페이스 치게 되면 페이스북하고 관계돼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고요. 제 담벼락에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그것을 애저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스피치, 아직은 프리뷰이긴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담벼락에 올라온 글을 한국어로 바꾸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랍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애저 스토리지에 오디오라는 컨테이너 안에 파일 이름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포스트 ID 웨이브 파일 그리고 블랍 컨텐츠는 이 앞단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이렇게 갖다 쓰게 해놨습니다.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블랍 컨텐츠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스마트하게 뭐가 뜨냐면 이전 단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오디오 파일 만들어진 걸 갖다 쓴다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들어오게 되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랍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블랍을 실제로 갖고 와서 그 패스에 있는 블랍을 갖고 와서 제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tok.microsof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첨부 파일로 그 파일을 첨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 그게 블랍의 파일로 떨어질 거고요. 그게 저한테 메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작업이 실제로 수행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런을 시켜놓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가서 글을 쓸 거예요. 일단 블랍 쪽에 가서 블랍에도 제대로 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오디오 쪽에 가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테스트한 것들이 있는데 테스트한 것들을 지울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나만 보기로 올리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왜 이상한 글을 올리지 할 테니까 디지털 트랜스포 데이, 디트데이에 오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물결 표시 이렇게 나만 보기로 올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제 거에 올렸고요. 지금 올린 상황이 우리 쪽에 로지갭에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실행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고 다음 텍스트 스피치에서도 성공했다고 녹색 표시가 뜨죠. 아직 메일이 발송이 안 되고 있네요. 아직은 메일 발송이 되지 않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이 올라왔다라는 게 결과 로그가 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에서도 성공을 해서 이런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서 오디오 파일이 생성됐다. 그리고 그것이 블랍에 저장이 되었고 블랍에서 파일을 갖고 와서 메일로 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 사이에 제가 블랍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 블랍에 와서 지금 뭐 메일이 왔네요.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웨이브 파일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제게 온 메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음성이 도착하였습니다라고 메일이 왔고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텍스트로 찍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로 실행을 하게 되면 볼륨을 좀 올리고 디트데이에 오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물결표 사인. 예, 물결표 사인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로지갭인 거죠. 로지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다양하게 한 170여 가지의 커넥터와 바인더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펑셔널을 만들어서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간이 데모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이 데모를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아까 거랑 합친 건데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로지갭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로지갭에는 제가 서비스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보내면 저희 로지갭이 이 메일 계정으로 뭔가가 오게 되면 거기에 파일이 첨부되어진지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의 사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진이 없으면은 바로 회신을 보냅니다. 첨부 파일이 없어서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보내고요. 첨부 파일이 있으면 블랍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만들어놨던 애저 펑션 있죠? 블랍에 떨어지면 이미지 변환해서 히어로 카드로 만들어주는 거. 걔가 동작을 해서 아웃풋 블랍에다가 파일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놨던 그 애저 펑션이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로지갭은 요 블랍을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에 뭔가 파일이 오면 이 원래 요청했던 사용자 정보를 DB에서 갖고 와서 그 사용자에게 그대로 메인을 회신해 주는 거죠. 뭐를 함께 변형된 히어로 카드를 첨부 파일로 보내주는 그런 샘플입니다. 요거를 위해서 저는 어디다 만들어놨지? 찾아야겠네요. 네. 여기에 두 개의 로지갭을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로지갭부터 보여드리면 이 로지갭은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 디자인으로 보여드리면 네, 메일이 도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을 때 메일 주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거죠. 태요@outlook.com이라는 곳으로 메일이 오게 되면 그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첨부 파일이 있다라면 true라면은 그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블랍에다가 파일을 떨구고 요청한 사용자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일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냥 바로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내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블랍에 떨구죠. 블랍에 떨구면 아까 만들어놨던 그 애저 펑션이 동작을 해서 히어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아웃풋 블랍에다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그 아웃풋 블랍을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로직앱이 동작을 해서 아웃풋 블랍 카드 다시 아웃풋 블랍에 뭐가 파일이 오면 DB에서 쿼리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고 그 수만큼 블랍을 갖고 오고 이메일을 쏴주고 이 사용자한테는 메일을 보냈다고 DB를 업데이트 치는 이런 식의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코드 한 줄 없이 다 여기 세팅만으로 끝난 거죠. 물론 펑션 앱, 이미지 변환해주는 펑션 앱 하나만 코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태요 골뱅이 아웃룩닷컴이었죠. 그쪽으로 메일 한번 쏴볼게요. 태요 골뱅이 아웃룩닷컴. 자, 이 친구한테 영웅이 되고 싶어요. 사진으로라도 하고 보내고, 쓸데없는 텍스트는 좀 지우고요. 파일을 첨부해야겠죠. 그래서 파일을 하나 첨부를 할게요. 이미 보냈던 제 걸로 제 얼굴을 이렇게 샌드를 보내겠습니다. 샌드. 자, 메일을 보냈죠. 메일을 보내면 이제 우리의 로직 앱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아마 시간을 3분으로 해놨을 거예요. 아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초 단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이 얘가 수행되는 것만큼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행되도록 하면은 비용 많이 나가고 좋죠. 저희가 좋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 메일을 1분에 한 번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행됐을 수도 있고요.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카드 아웃풋에 가서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카드 인풋에 와서 보면은 아직 메일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1분이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럴 땐 시간이 없으니 강제로 트리거를 여기서 이렇게 트리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일을 지금 빨리 읽어오라는 거죠. 1분 동안 기다리지 말고. 트리거링이 됐고요. 밑에서는 기존의 히스토리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로직앱 쪽에서 기존의 히스토리가 어땠고 실행 시간이 몇 초가 걸렸고 이런 이력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파일이 와 있습니다. 파일이 와 있다는 얘기는 이메일에서 첨부된 파일을 꺼집어내서 블랍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여기에 블랍이 떨어졌다면 이제 애저 펑션이 동작을 했을 거고, 애저 펑션이 돌았다면 카드 아웃풋 쪽에도 변환된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요금제를 되게 싼 거를 써놔서 얘가 약간의 딜레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용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조금 좋은 요금제 쓰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게 메일이 오겠죠. 네,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가서 애저 펑션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이 실행됐는지 안 실행됐는지를 이렇게 불편하게 봐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 방금 좀 전에 옆 세션에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세션 혹시 들으신 분이라면 펑션 앱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전체 콜스택을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단지 개발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재 아웃풋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아웃풋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로직앱이 두 번째 로직앱이 동작을 해서 제게 메일이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메일이 와야 되는데 메일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게 딱 와주면 좋은데 오겠죠. 그럼 저는 그 다음 장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저 서버리스를 시작을 하려면 크게 애저 펑션하고 로직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은 저기서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azure.com 트라이를 가시면 무료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직접 코딩을 하면서 템플릿만으로도 직접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직앱도 마찬가지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게 오는 동안 제가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맥북에서든 지금 윈도우즈에서야 저렇게 브라우저에서야 저렇게 개발할 수 있지만 주로 맥북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많고 혹은 리눅스 상에서 급하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데모로 좀 보여드릴까 해요. 콘솔은 어디서나 상관없습니다. 배슈 셀렉터도 되고 여기서는 저는 커맨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애저 펑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다양한 펑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매우 빠르게 1분 만에 제가 애저 펑션을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저 펑크라고 하는 C의 테크스 폴더 밑에 애저 펑크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다가 얘가 애저 펑션 앱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닛을 하고요. 제가 새로운 펑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펑크 뉴 하게 되면 얘가 물어봅니다. 랭귀지 뭐로 할 거니? C샵으로 할 거니? 자바스크립트로 할 거니? 안타깝게도 CLI에서는 템플릿 제공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물론 다른 랭귀지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템플릿이 제공 안 되는 것뿐이지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트리거로는 뭘 선택할지 물어보죠. HTTP 트리거로 할게요. 그러면 파일 펑션 이름은 뭐로 할지 물어봅니다. 기본 이름 펑크 마이펑크라고 할게요. 마이펑크라고 치면은 펑션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펑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무료 공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점 치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여주고요. 여기서 현재 마이 펑션에 방금 만들어진 코드를 보게 되면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기본 헬로 아까 헬로 내 이름 찍어주는 코드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로 바꾸고 헬로도 안녕으로 바꾸고 이 정도만 하고 저장해서 테스트하면 돼요. 이대로 웹앱에다 배포해도 되고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로컬에서도 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로컬에서도. 그래서 다 된 다음에 제가 funk.host start를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펑션이 내 로컬에서 클라우드가 아닌 제 로컬, 제 머신에서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임시 URL이 이렇게 보여지죠. 제 마이펑크에. 그래서 이거를 호출해서 제가 포스트맨 같은 툴을 이용해서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 URL로 호출을 했고 결과는 이름값을 넣어주세요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파라미터로 네임을 추가를 하면 이라고 추가하고 보내게 되면 이렇게 밑에 안녕 네임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건 제가 로컬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로컬에서 잘 개발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바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일단 배포하기 전에 얘를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펀팩 현재 걸 패키징을 좀 하고요. 그리고 펑크 안 외워지죠. 예. 커맨드가 쉽게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카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애저 CSE 펑크 2 펑크 애저 펑션 앱을 퍼블리셔라는 거고요. 일로 배포를 하게 시키면 배포가 실제로 됩니다. 감금이 아니고 배포가 됩니다. 되고 나면 지금 이쪽에서 펑크 2를 보게 되면 이쪽에 방금 제가 만든 마이펑크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실제로 공식 URL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펑션 앱이 배포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로컬에서 만들고 테스트하고 바로 배포하고 이 작업이 커맨드 라인에서 매우 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메일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안 왔어요.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금제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서 지금 얘인데요. 얘를 트리거를 하게 되면 아마 메일이 발송될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일로도 오겠지만 만들어진 그 아웃풋은 당연하게도 제대로 제가 뉴트럴한 표정으로 66 정도의 제가 사진에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메일로 저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코드로 작성하고
또한 로직앱과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다양한 뭐 게이트웨이랄지 뭐 프론트엔드 웹이랄지 혹은 다양한 서비스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과 연계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요즘은 다 웹 API나 REST API가 유행하는데 기존의 서비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펑션 같은 거를 그 앞다리 중개하는 역할로 둬서 외부로는 REST API를 제공하게끔 하고 뒤에 레거시 시스템하고는 펑션이 동작을 해서 사회 매개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버리스를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하시면 괜찮은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회사에 만약 개발자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개발자들하고 코딩하고 같이 한 3, 4일 정도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핵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개발자들하고 코딩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 삼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